안녕하십니까, 종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나스닥 시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상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뭐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.7%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, 우선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&P 500,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권역에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특히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특히나 이제 TSMC가 실적이 24년도 전망, 24년도가 매 분기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. 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좀 괜찮았던 그런 실적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. 애플도 일단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.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, 뭐 3%대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기술주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뭐 헬스케어 쪽이 좀 약했어요.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, 그리고 테슬라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반도체 쪽이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장비 쪽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,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신고가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한국 시장은 좀 제법 많이 밀렸어요. 특히나 이 수요일 날의 이 하락,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찝찝한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이렇게까지 밀릴 부분들이 있나? 뭐 그 고민들을 좀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, 우선적으로 뭐 수급 악화가 좀 가장 우선이겠죠. 수급 악화가 우선인 그런 사항들인데,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현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1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1일까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이 구간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됐던 게 8조 8천억 정도 좀 매수가 되었거든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,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어요. 선물 같은 경우는 1월 2일까지만 좀 유입이 됐었는데, 그게 8조대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.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올해 들어오면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이 금액이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때 끌어올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한 2조 6천억 정도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, 5조 4천억 정도면 좀 제법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좀 요인이 있겠지만,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건데, 이 실적이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대형주들이 일단 쇼크가 좀 나왔잖아요. 이게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,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, 홍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, 아시아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만과 중국 쪽의 선거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리스크, 여기에다가 북한과 이 발언 수위가 좀 상당히 좀 높았었죠. 이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좀 부추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서 수급이 좀 꼬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그 외적으로 봐도 삼성전자의 블록딜 부분들이 있었죠. 이 부분들의 영향? 이것으로 일단 실적이 좀 밀린 부분들, 주가가 좀 밀린 부분들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져요. 그래도 일단 지금 구간에서 PBR 같은 경우는 0.88배예요. 0.8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. 일단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, 일단 요 구간대가 0.82배, 0.83배였단 말이에요. 지금 여기가 0.88배 정도 수준인데,
우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다가 어제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V자 반등이 좀 나온다기보다는 5일선과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 안착이 먼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5일선 안착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, 이 5일선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, 특히나 선물 쪽에 좀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 2530에서 2550 이 자리대를 타겟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좀 거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. 그 자리대를 일단 타겟팅으로 좀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이쪽이에요. 얘네들이 움직여 줘야지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.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가 반도체 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반도체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TSMC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, 거기에다가 한미반도체도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일단 업황에 대한 개선, 뭐 요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HBM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거기에다가 어제 온디바이스 AI 칩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여전히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은 순환매가 더 나온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한 두 부류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고,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쪽이 괜찮고요. 그리고 여전히 전력, 방산, 뭐 이런 쪽의 실적이 좀 괜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, 종목군들 보는 거 하나,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섹터별로 좀 봐야 되겠죠. 여전히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, 그다음에 뭐 6G, 이거는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쪽에 있어서 통신 장비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런 쪽에 있어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로봇이 어제 그제 올라주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좀 밀려 내려왔고, 그리고 어제 로봇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잖아요. 아직까지는 이 끝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.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핏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여기에 따른 이슈나 이런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면서 테마성의 흐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최근에 올랐었던 뭐 물류 쪽이라든가 뭐 해운, 곡물, 뭐 이런 전쟁에 관련돼 있고 뭐 한 부분들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너뛰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, 변동성에 좀 유의하자,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반등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, 어제 그 중국 시장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. 어제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중화권 시장 대부분이 그랬어요.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굵게 양봉의 좀 모습들이 좀 나와줬거든요. 이 부분들은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화권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
한국 시장도 중국 시장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'한국 시장도 좀 반등권역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.'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이하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.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반등이 나올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순환매는 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대응이 되시는 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 보게 되면 HPSP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일단 뭐 HPSP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2월에 ETF도 좀 출시가 되잖아요. 2월에 전공정과 공정에 특화된 ETF가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다시 차트의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60일선을 좀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. 즉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죠. 뭐 칩 관련주들.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60일선을 그래도 깨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60일선 기반형으로 좀 보면 나름대로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HPSP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저점 자리 때 60일선 깼죠? 요건 한 번 더 올라가면 좀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TSE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보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요런 애들 뭐 가온 칩스는 조금 다르죠, 모양새가.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됐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61선 기반형이기 때문에 나름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로봇 쪽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좀 제법 많이 밀렸잖아요. 이 장대하의 음봉은 좀 그다지 좀 기분이 안 좋아요.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럼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1선 이하권으로 좀 밀릴진 모르겠으나 눌리게 된다라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단기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오히려 SBP테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챗GPT 관련 쪽도 보게 되면 61선이나 21선 쪽에 좀 지지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요런 쪽 섹터들도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조정을 좀 받을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